여러분, 독일 법원이 한때 서류 더미에 퍼묻혀서 거의 붕괴 직전이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오늘은요, 바로 이 전례 없는 위기에서 독일 사법 시스템을 구해낸 아주 조용하지만 강력했던 AI 혁명에 대해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 10배라는 숫자가 보이죠? 이게 대체 뭘까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폭스바겐 디젤 스캔들 같은 대규모 소송이 한꺼번에 막 몰아치면서 일부 독일 법원이 감당해야 했던 사건 증가율입니다. 10배요. 이건 뭐 기존 인력이나 시스템으로는 어림도 없는 말 그대로 사법 시스템이 멈추기 일보 직전인 그런 위기였던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판사들이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책상에 앉아서 정말 산더미 같은 서류랑 씨름하고 있는 모습을요. 기존 방식으로는 이 엄청난 속도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었고 사법 시스템 전체가 그냥 마비될 지경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절박함,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이 마음이 결국 기술에서 해답을 찾게 만든 거죠. 자, 그럼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딱 하고 나타난 첫 번째 구원투수 한번 만나볼까요? 바로 슈투트가르트 고등법원에서 도입한 올가, OLGA 시스템입니다. 그야말로 폭주하는 디젤 소송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특별히 개발된 AI 조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올가가 뭐 하는 친구냐? 아주 간단히 말하면요. 엄청나게 많은 법률 문서들 있잖아요. 거기서 핵심 정보만 쏙쏙 자동으로 뽑아내고 또 그걸 알아서 분류까지 해주는 그런 AI 시스템이에요. 변호사들이 제출하는 수많은 서류 더미 속에서 판사들이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정말 똑똑한 조수. 딱 그겁니다. 월가가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100페이지가 넘는 그런 두꺼운 문서에서도 핵심 데이터를 얘가 알아서 쫙 뽑아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뽑아낸 정보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뭐 차량 종료, 구매일 이런 식으로 사람이 딱 보기 좋게 표로 쫙 정리를 해줍니다. 구조화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각각의 사건을 성격에 맞게 알아서 분류를 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 그 분류에 딱 맞는 판결문 초안 템플릿까지 연결해 주는 거예요. 와, 진짜 사람이 하던 복잡하고 머리 아픈 분류 작업을 AI가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바로 이 숫자 75%입니다. 올가를 도입했더니 판사들이 일일이 손으로 문서를 찾아보고 정리하는 데 걸리던 시간에 무려 75%가 줄어든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꼬박 4일 밤낮으로 해야 끝날 일이 단 하루 만에 끝나게 된 겁니다. 정말 엄청난 혁신이죠?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효과가 그냥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에 있는 이 길쭉한 막대가 사람이 직접 하던 시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압도적으로 짧은 막대가 바로 올가를 썼을 때 걸리는 시간입니다. 와, 이 엄청난 차이. 이 정도의 효율성 향상이 있었으니까 독일 법원이 다시 숨통이 트일 수 있었던 거죠. 슈투트가르트의 성공 사례 잘 보셨죠? 자, 이번에는 장소를 좀 옮겨서 프랑크푸르트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판사를 더 직접적으로 돕는 또 다른 AI 조수들이 있거든요. 바로 프라우케와 프리다라는 친구들입니다. 프라우케는요, 판사들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일 중 하나인 판결문 초안 작성을 도와주는 아주 똑똑한 AI 비서예요. 사건의 사실관계를 싹 분석하고 관련 법률 기록들을 참고해서 판결문에 넣으면 좋을 만한 문구나 조항들을 추천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판사는 단순 반복적인 문서 작업에서 해방돼서 진짜 중요한 일, 그러니까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고민하는 데 시간을 더 쏟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프리다는 약간 전문가예요. 특정 분야에 딱 특화되어 있거든요. 바로 교통법규 위반 사건들입니다. 이 프리다가 사건 처리에 필요한 세부 정보들을 자동으로 쫙 찾아주고 관련 문서들도 착착 모아서 판사에게 딱 갖다 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AI를 이렇게 특정 분야에 맞춰서 다양하게 쓸 수 있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AI 시스템들, 올가든 프라우케든 얘네들은 판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어시스턴트죠. 최종적인 판단, 그리고 그에 따르는 책임은 여전히 변함없이 인간 판사의 몫이고요. AI는 그 힘든 과정을 도와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 딱 그 역할인 겁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이 중요한 걸 AI가 어떻게 돕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야노, JANO라고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요, 법원 판결문에 들어있는 개인정보를 익명으로 만드는 진짜 중요하고도 민감한 작업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어땠냐면요, 직원들이 판결문 하나하나를 눈으로 다 읽으면서 개인정보를 찾아서 지웠어요.
상상만 해도 정말 힘들고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는 일이었겠죠. 하지만 야노가 등장하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AI가 먼저 문서들을 싹 스캔해서 이거 개인정보 같은데 지울까요? 하고 제안을 해요. 그럼 직원은 그걸 보고 검토한 다음에 오케이 하고 승인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직접 모든 걸 하는 일에서 이제는 AI가 한 걸 검토하고 감독하는 역할로 바뀐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이 야노가 가져온 효과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게 정말 대단합니다. 첫째는 당연히 직원들의 그 엄청난 수작업 부담을 확 줄여줬다는 거고요. 둘째, 그리고 이게 어쩌면 더 중요한데요. 바로 익명화된 판결문들이 모여서 거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말이죠. 앞으로 나올 더 똑똑한 법률 AI들을 훈련시키는 뭐랄까 AI를 위한 법률 교과서 같은 아주 귀중한 자산이 되는 거예요. 미래를 위한 투자까지 한 셈이죠. 자, 지금까지 여러 사례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독일 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새로운 효율성의 시대를 맞이했는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볼까요? 독일 법원의 사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 아주 명확합니다. AI가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던 업무량을 처리해주고 효율성을 진짜 드라마틱하게 끌어올렸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최종 판단을 내리는 판사, 즉 인간의 중심적인 역할은 약화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하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AI는 그냥 막연한 미래 기술, 언젠간 쓰이겠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놓인 복잡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도구라는 걸 스스로 보여준 거죠. 이렇게 AI가 판사의 든든한 조수가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술적인 변화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의 모습 그 자체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어쩌면 그 모습도 조금씩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자,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